여기는 건강한 노후, 활기찬 노후, 생산적인 노후, 통합적인 노후를 지향하는 강남 시니어 플라자 해피라디오입니다. 안녕하세요. 사랑의 휴게실 남현경입니다. 우리가 옛날에 즐겼던 영화, 음악, 소설 그리고 가보았던 곳을 이따금 떠올려 보면 참 오래됐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눈을 지그시 감으면 그때의 감정이 되살아나서 묘한 감상에 빠지곤 하시죠. 몇십 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는데도 말이에요. 빛의 속도처럼 빨리 변화하는 인터넷 시대. 따라가기가 숨가쁜 하루하루 잠시 모든 거 접어두시고요. 저와 함께 우리의 푸른 청춘 시절, 옛날 그 아날로그 시대로 돌아가 보시는 건 어떨까요? 왜 학창시절 극장에서 영화를 보다가 끝나면서 스크린에 The End 이렇게 자막이 나오고 극장 안에 전깃불이 켜져도 자리에서 일어나기가 아쉬웠던 그런 영화. 영화가 끝났는데도 귓가에 맴도는 음악소리, 이런 경험이 있으시잖아요. 어떤 영화를 보시면서 그러셨나요? 네, 먼저 음악 한번 들어보죠. 영화 길 보셨죠? 제이소민의 테마음악입니다. 이 음악은 이태리의 거장 페데리코 펠리니 감독이 1954년에 만든 영화 길의 주제곡으로서 이태리에서는 물론이고
미국과 프랑스에서도 가사를 붙여서 부를 정도로 아름답고 애절한 곡입니다. 여자 주연 배우는 줄리에타 마시나로 천진하고 조금 모자란 듯한 젤소미나 역으로 분장해서 시대를 초월한 명연기를 보여줍니다. 그때에 함께 나오는 애절한 트럼펫 멜로디는 젤소미나의 슬픈 감정을 더욱더 깊게 만들어주죠. 이 영화는 이태리 어느 해변 마을, 아주 어렵게 사는 집에 젤소미나라는 조금 모자라는 아가씨가 잠파노에게 팔려가면서 시작됩니다. 잠파노는 짐을 싣는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면서 이 쇠사슬을 몸에 묶고 끊어버리는 묘기를 보여주는 차력사로 아주 어렵게 생계를 유지하면서 이곳저곳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죠. 잠파노는 그녀에게 트럼펫을 가르치려 하지만 그녀가 제대로 배우지 못하자 포기하고 북치는 것을 가르칩니다. 잠파노가 왔어요. 두두두두두. 네, 잘못해서 매를 맞는 젤소미나를 보면서도 웃음이 나오는 장면입니다. 잠파노는 술주정꾼의 바람둥이라서 술집 여자들과도 막 놀아나죠. 젤소미나는 그런 그를 미워하면서도 그에게 깊은 정이 듭니다. 그렇게 그들은 떠돌다가 로마의 한 서커스단에 들어가게 되고요. 거기서 젤소미나는 마또라는 청년을 만나게 됩니다. 젤소미나는 청년 마또에게서 못 불던 트럼펫도 배우고 사랑을 느끼게 되죠. 그러나 젤소미나는 청년 마또의 유혹을 뿌리치고 차력사 잠파노를 따릅니다. 그 노래가 바로 영화 길의 주제곡인 젤소미나입니다. 차력사 잠파노는 자기를 놀려대고 젤소미나에게 인간적으로 잘해주는 줄타기 고개사 마또를 어느 날 길에서 만나게 되자 화가 나서 그를 주먹으로 몇 대 때렸는데 그가 그만 죽습니다. 겁이 난 잠파노는 마또의 시체를 유기하고 그의 차를 언덕 아래로 밀어버리고 도망을 칩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젤소미나는 조금씩 이상해져 갑니다. 밥도 먹지 않고 헛소리를 합니다. 마또가 죽었어. 잠파노가 죽였어. 잠파노는 젤소미나가 중얼거리는 소리에 겁이 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병든 젤소미나가 길가에 잠들었을 때 잠파노는 담요로 그녀를 덮어주고 머리맡에 돈과 트럼펫을 놔두고 오토바이를 타고 혼자 사라집니다. 몇 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뒤에 어느 바닷가 마을에 들른 잠파노는 우연히 귀에 익은 멜로디를 듣게 됩니다. 두리번거리다가 빨래를 널면서 노래를 부르는 여자를 발견합니다. 아, 이 노래요. 길 잃은 어떤 미친 여자가 있었는데 정신이 돌아오면 트럼펫으로 이 노래를 부르곤 했어요. 근데 몇 해 전에 죽었어요. 그 아줌마는 정신이 이상한 어떤 여자가 이 동네에 들어와서 부른 노래를 자기가 배웠는데 그 여자는 4년인가 5년 전에 죽었다고 말을 해줍니다. 충격을 받은 잠파노는 술을 마시고 파도가 밀려오는 밤 바닷가에서 울부짖으며 북받치는 죄책감과 참회의 눈물을 흘리며 몸부림을 칩니다. 잠파노는 자기가 젤소미나를 사랑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마지막 장면이 이 영화의 압권이며 아주 진한 여운을 남기게 되죠. 이 영화가 관객의 가슴에 와닿는 이유는 이 마지막 장면에서 처절한 인간의 고독을 공감할 수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트럼펫을 불거나 눈물을 흘리는 젤소미나의 모습은 우리가 갈구하는 순수한 인간의 본성을 지닌 선하고 착한 인생일 것이며 또한 불안해 보이고 지쳐 보이는 잠파노의 모습도 또 다른
우리 인생의 군상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이 영화에서 잠파노 역으로는 안소니 킨이 아주 열연을 해서 영화사에 길이 남을 명배우로 등장을 했습니다. 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두 번째 음악을 들어보겠습니다. 태양은 가득히. 네, 이 음악은 영화 태양은 가득히 테마곡입니다. 범죄 영화에 걸맞지 않게 그 지중해의 아름다움과 어울리면서 한편으로는 연민을 불러일으키죠. 이 영화는 제주꾼 리플리라는 추리소설을 르네 클레망 감독과 폴 제고프가 각색을 하고 르네 클레망 감독이 연출한 프랑스 영화입니다. 야망을 가진 가난한 청년의 비뚤어진 상류 사회에 대한 동경이 비극적인 결말로 끝나는 멜로 성격을 띤 서스펜스 영화로 미국 원작을 프랑스 감독이 프랑스 주연 배우들과 프랑스어로 이탈리아에서 촬영한 다국적 영화입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일억 천금을 꿈꾸는 야심 많은 청년 톰 리플리가 고교 동창인 필립의 아버지로부터 솔깃한 제안을 받게 됩니다. 그림 공부를 하러 로마로 간 그 아들 필립이 공부는 하지 않고 빈둥대면서 돌아오지 않는 그 아들 필립을 집으로 데려오면 5,000달러를 주겠다는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프랑스 애인 마르주와 방탕한 생활을 즐기고 있는 필립은 집으로 돌아갈 생각이 전혀 없어서 톰의 말을 무시하게 되죠. 그러던 중에 어느 날 세 사람이 같이 요트 여행을 떠납니다. 그런데 필립은 이 톰을 친구라기보다는 하인처럼 대하죠. 이런 필립의 태도에 톰은 분노와 모멸감을 느끼게 됩니다. 분노한 톰은 로마에서 필립과 함께 놀아난 여자가 떨어뜨린 귀걸이를 이용해서 필립과 마르주 사이에 싸움을 붙입니다. 결국 필립에게 화가 난 마르주는 요트에서 내려 집으로 돌아가고 단 둘이 남게 된 그 요트에서 트럼프를 치다가 톰은 필립을 살해하고 그의 시체를 우위로 싸서 바다에 던져버립니다. 필립의 시체를 바다에 버린 톰 리플리는 육지로 올라와서 필립의 신분증을 위조하고 사인도 똑같이 쓸 수 있게 연습하는 등 그 필립의 행세를 하기 시작하죠. 톰은 마르주에게 필립의 목소리를 흉내내서 전화를 하거나
필립의 타이프로 편지를 써서 마치 필립이 살아있는 것처럼 꾸미고 필립의 여권과 사인을 위조해서 은행에서 필립의 돈을 인출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톰은 자기를 수상하게 여기는 필립의 또 다른 친구인 프레디 마일즈를 살해한 뒤에 마치 필립이 프레디를 죽이고 프레디를 죽인 죄책감으로 자살을 한 것처럼 꾸밉니다. 그리고 톰은 마르주의 사랑까지도 차지하게 됩니다. 이렇게 필립으로부터 거짓된 인생을 살고 있던 중에 필립의 아버지가 나타남으로써 거짓은 들통나기 시작합니다. 필립의 아버지가 그 요트를 팔기 위해서 사람들을 시켜서 요트를 육지로 끌어올리게 하죠. 요트가 육지로 올라오자 요트 밑을 쳐다보며 고칠 곳이 없이 아주 훌륭한 상태라고 말을 하다가 마지막에 그 요트의 스크류에 걸려서 올려오는 물체를 보고 깜짝 놀랍니다. 톰이 필립의 시체를 싸서 버린 우위에 묶인 밧줄이 요트의 스크류에 걸려 있었던 거죠. 시체를 발견한 경찰은 해변에 있는 톰을 체포하러 옵니다. 일광욕을 즐기던 톰은 전화가 왔다는 소리에 일어나서 아무것도 모른 채 그를 체포하러 온 경찰에게 다가옵니다. 자신이 필립인 것처럼 착각을 하면서 자기가 바라는 세상을 진실로 믿고 끊임없이 거짓말을 하고 행동하는 정신병리 현상을 리플리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바로 이 영화의 주인공 이름인 톰 리플리에서 따왔다고 합니다. 네, 아랑드롱은 이 영화로 인해서 세계적인 스타덤에 오르며 세기의 연인이 됐습니다. 25살에 출연한 영화, 마지막 반전이 너무나도 충격적인 영화, 파도보다도 더 짙푸른 푸른 눈빛의 아랑드롱은 그가 비록 나쁜 범죄자로 나오지만 도저히 미워할 수 없는 주인공으로 아주 잘 어울린 배역이었습니다. 나이를 먹었다는 것은 그동안 추억이 많이 쌓였다는 것이겠죠. 네, 좋은 영화는 언제나 우리의 즐거운 추억이 되는 것 같습니다. 집안에서 웅크리고 계시지만 마시고요. 새로운 추억을 만들기 위해서 가족이나 친구분들과 어울려서 극장으로 한번 가보시는 건 어떨까요? 네, 오늘 사랑의 휴게실에서는 영화 길과 태양은 가득히 줄거리를 살펴보면서 주제음악들을 들어봤습니다. 이 두 영화의 주제음악은 작곡가 니노 로타입니다. 니노 로타는 대부 1, 2, 3편의 주제음악을 작곡한 거장이기도 하죠. 네, 오늘은 영화 두 편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진행의 남현경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